원불교 교도님의 일상 속에서 수행하는 모습을 찾아보고자 교도님의 취미생활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우면산 봉우리가 그림 같은 병풍이 되는 집에서 서예로 재미난 두뇌 공부와 수행자의 바른 모습으로 적공해 나가는 백산 박시영님을 소개합니다. 역대 선진님들께서도 즐기시던 서예는 동정 일효와 무시선 무처선의 실천으로 단순한 글씨 쓰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신체의 움직임과 정신의 집중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마음의 평정과 일심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서예를 통해서는 일상 속에서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심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도님, 이것이 궁금합니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강남교당 수행의 달인인 백산 박시영님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막 글씨 쓰시려고 준비했어요. 하시던 중이었군요. 네네. 제가 그 원불교의 여러 가지 좋은 개송이나 그런 가르침이 많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다르게 제가 느끼는 또 좀 담아서 쓰는 그런 게 제 취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네. 네. 자, 우리 자. 백사님께서 글씨를 써 보이시겠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쓰고 싶어요. 정도소체 좀 이렇게 활달한 한자 글씨인데 제가 그걸 한글로 바꾸어서 한번 쓰도록 할게요. 네. 네. 물질이 개벽되니 근데 물질이 충분히 개벽되었으니 네, 물질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양자역학 등 해서 지금은 우리가 물질을 이해하잖아요. 그죠? 충분히 개벽되었으니 이렇게 되었으니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정신을 개벽할 만하구나. 네.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해요. 되었으니 정신을 이제 물질이 충분히 개벽되어서 사람이 물질을 이해하게 되었잖아요. 네네. 이제는 정신을 개벽할 만하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하죠. 되었구나. 너무 멋지십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런 느낌을 쓰는 거야. 아하. 조그맣게. 정말. 예. 금년이 이제 뭐예요? 백사님. 네. 그런데 이렇게 서예를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인연이죠, 인연. 그 인연.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아하. 스승을 만나서 또 특히 글자 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내용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런 영감을 원불교 가르치면서 네. 정말 많이 받아요. 그게 제 즐거움이죠. 저한테 서예는 숨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글로 쓴다든지 또 자판을 두들기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의 어떤 깨달음,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도학이라든지 깨달음을 항상 서예로 쓰는 그런 습관이 붙었어요. 한 20년 정도. 원불교 가르치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서예 하나로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기술을 하고 거기서의 깨달음, 다음에 원불교의 가르침이 어마어마한 가르침이거든요. 그 가르침을 서로 융합하면서 거기에서 깨닫는 거를 항상 서예로 쓰는 그런 버릇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게 상실기가 된 거예요. 저는 이러한 저한테 주어진 거를 아주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른손뿐만 아니라 왼손으로도 네. 글씨를 쓰신다는
말씀을 제가 네, 맞아요. 들었거든요. 오른손 쓰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멋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 네. 그래서 이게 좀 바보 같다고 할까, 좀 순박하다고 할까 그런 네. 글을 쓰고 싶은데 오른손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버릇이 들어서. 그래서 왼손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좋아요. 좀 꾸미지 않고. 네. 근데 오래 쓰니까 왼손으로도 꾸며져.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게 오른손으로 처음 왼손으로 쓰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오른손으로 쓸 때 왼손도 아는 거야. 사람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좌라든지 우라든지 뭐 상하. 그런데 왼손을 쓰면서 그런 데서 벗어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어요. 무시선, 무처선 써볼게요. 오른손으로 무시선 그냥 평소 글씨로 쓰면 무. 이렇게 쓰죠? 무시선. 네. 왼손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써볼게. 똑같이 써요. 무 쳐죠? 네. 이렇게 하면 왼손으로 써주죠. 정말 무시선, 무처선을 직접 오른손과 왼손으로 쓰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제가 다르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다르게 시작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듯이 왼손도 멋을 부려요. 이번에는 거꾸로 쓸게요. 거꾸로 쓰면 이제는 멋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네네. 괜찮아요? 이번에는 글씨를 완전히 오른손 왼손이 아니라 거꾸로 쓰시겠답니다. 그냥 무는 유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으로 쓰고요. 좀 이렇게 무는 좀 이렇게 좀 바보 같은 글씨로 쓰는 거예요. 무는 유로. 돌 천천히 이렇게 하고 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 볼게.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고 돌아 지극하는 이렇게. 서예를 하면 아주 재밌게도 일심이 돼요. 다른 여러 가지 뭐 잡념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게 되죠. 글에만 집중하는 그런 버릇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글자가 좀 바보같이 돼요. 네. 돌고 돌아 지극하면 무와 유가, 유가. 오케이. 네. 무와 구 공이나 다음 왼손으로 내려올게요. 네.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지는 제가 끝나고 얘기 드릴게. 구공이나 다음에 구공 역시 구족이라. 구공 구족이라. 해서 거꾸로 올라갈게요. 구족이라. 아니 어떻게 볼펜도 아니고 다음에 붓으로 이렇게 쓰실 오늘 수가 있을까요? 갑진력. 갑진이죠. 네. 조그맣게 쓸게. 미러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요. 이 기법을 미러링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미러링으로 재밌죠? 그래서 네. 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렇게 오른손 쓰기, 왼손 쓰기, 그다음에 또 미러링까지 네, 해주셨는데 위아래. 네네. 자, 네. 갑작스러운 부탁 하나 드려도 될지요? 네, 안 돼요. 해볼게요. 혹시 양손 동시 쓰기가 가능하실지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부탁을 드리면은 네네, 그럼요. 시키시니까 해야지. 네. 일원상 한번 일원상, 일원상, 네네. 재밌네요. 네. 양손 동시입니다. 네네, 이렇게 두 개로 해서 네네. 일원상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네.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쓰고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냥 이렇게 할게. 끝이 중요하죠. 1. 그다음에
리을은요 따로 써볼게요. 네. 근데 되죠? 네, 됐습니다. 네. 원은 멋을 부려볼게요. 멋을 부릴게요. 원이잖아요. 왼손으로 해볼게요. 오른손으로 하고 원. 상은 이렇게 쓸게. 이거는 왼손으로. 네, 어머, 이게 오른손, 왼손 동시에 쓰신 일원상입니다. 미션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양손으로 동시에 쓰신 일원상입니다. 네. 네. 정말 멋지지요. 첫 시도인데 나쁘지 않죠. 어머, 처음 시도하신 거래요. 더더군다나 일원상 오른손 왼손 동시 쓰기 미션 완벽 네,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만으로 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왼손으로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왼손으로 쓰니까 잘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왼손을 내가 설사 오른손으로 한다 하더라도 왼손이 아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히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중도를 깨닫게 되고, 이번에 촬영하면서 오른손, 왼손을 처음, 그러니까 각기 쓰기는 하지만 동시에 쓰는 건 처음 해봤어요. 숙제를 1원상이라고 받았는데 그걸 동시에 쓰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나의 어떤 중도의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서예를 좀 한 5년, 10년, 15년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이제 글을 알게 되죠. 그러면 자칫하면 속해져요. 속하다는 말은 표현하기 좀 힘들기도 한데 자기리로 너무 흐른다든지 중심을 벗어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도 공부, 마음 공부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조그만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그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류로 흘러버리는, 그래서 큰 도를 이제 성취한다, 그렇게 못 되는 경우가 많죠. 서예가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속하지 않게 잘 쓴 스승의 글을 항상 교본, 임서를 하듯이 우리가 이제 도 공부를 하는데 원불교 교전을 항상 읽는다든지 또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표준을 잡아가는 그런 거하고 서예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명필이 되기로 하면 먼저 명필의 필법을 채받아서 필력을 잘 길러야 하듯이 부처를 이루기로 하면 먼저 부처님의 심법을 채받아 이를 실시로 불심을 잘 길러야 하나니, 우리는 대종사의 심법을 큰 탯줄 삼고 정전의 말씀대로 꾸준히 실행하여 대종사의 법통을 오롯이 이어받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 수행의 달인 첫 번째로 백산 박시영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글씨 쓰시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당에서 반갑게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미를 넘어 이제 그는 붓 한 글자에 꿰침을 접고 다시 한 글자에 마음을 비워 스승을 담고 또다시 한 글자에 불성을 바라봅니다. 일상이나 교법에서 얻은 감각 감상을 상시 일기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오른손 왼손 서예 쓰기로 유연한 사고와 일심까지 얻는 취미생활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일상 속 공부하는 모습에도 백산 박시영님만의 특유의 적공이 재미납니다. 늘 건강하게 수행하시길 응원드리며 이런 재미난 수행을 저희와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속 비속해진다. 네. 아, 정말 수고하셨네요. 내가 보니까 프로네. 찍어. 딴 사람이 보면 뭐 도인인 줄 알겠어.